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지를 하고 있는 전과 사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가 10% 이상으로 승리를 장담한 이후에 민주당 대대적인 입단속에 나섰다. 부정선거 각본이라도 유출된 걸까요? 왜 이렇게 10% 이상 승리를 장담하면서 대대적인 입단속을 하고 있을까요? 또한 부천 선관위 드디어 터졌습니다. 부천 선관위에서 무려 5만 장 이상의 투표지를 빼돌린 것이 들통이 났으며, 또한 CCTV를 가렸던 그 증거들도 드디어 터졌습니다. 연일 터져 나오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관련된 이 선관위의 만행들, 왜 우리가 두 눈을 끝까지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지, 나아가 황교안 전 대표가 이번 사전투표 부정선거로 규정을 하고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살려주신 정성산 감독,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정말 한치의 앞도 우리가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부정선거,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그냥 돌진하고 가열차게 전진해야 합니다. 이재명 10% 이상 승리 이야기 도는데 민주당 대대적 입단속. 왜? 3월 9일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7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큰 폭으로 이길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무특보단은 이날 현재 우리 진영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 후보가 10% 이상 포인트 차이로 승리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결집한 것은 맞지만 이번 선거를 결정지을 수도권의 표심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당락은 1%에서 2%포인트 차이에서 결정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무특보단은 이번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긴장 늦추지 마시고 끝까지 전화기 들고 서울, 경기 지역에 사는 친구, 친인척, 지인들에게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해달라.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진영이 승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권 지지층이 최대로 결집하면 이재명 후보가 역전국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막판 지지층 총 결집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간다며 지금 한 1, 2점 지고 있는데 마지막 3점 슛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상호 총괄 선대본부장 역시 수도권 부동층 공략이 최고 막판 전략이라며 서울이 뒤집어지면 미세한 차이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 운동 기간 내내 박빙 우세를 유지하던 판세가 3월 들어 오차범위 박우세로 변했다고 보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5일 블랙아웃 전, 여론조사 금지 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6%에서 8%포인트 앞서는 조사들이 ARS 기준으로 나왔는데 그보다 더 벌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최종 결과는 본 투표율에 달렸기 때문에 투표 동료에 영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예상은 우리 후보가 앞서고 있다며 이 일을 확실하게 굳힐 수 있도록 이틀이 채 안 남은 선거운동을 더 열심히 해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 선대본부장은 그래야 판세상 앞서 있는 부분이 현실화된다며 투표장에 안 가면 현실화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를 독려하겠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10% 이상으로 이긴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길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다며 대대적으로 입단속에 들어가야 한다며 말을 아껴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 2020년 4.15 총선거에서 압승을 하고 입을 닫았던 그때의 민주당 위원들의 모습이 떠올려진다고 여권 인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야권 인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야권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계산으로 10% 이상 앞서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또한 입 단속을 하고 있는 그 모양새가 2020년 4.15 총선을 또 한 번 연상시킨다며 그들이 마치나 다른 선거를 움직일 수 있는 또한 부정선거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이러는 것인가 아니면 부정선거에 자신 있어 이러는 것인가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걸로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언론들도 이야기하는 것은 10% 이상 승리한 장담을 하는데 입단속을 하는 걸 보니 2020년 4.15 부정선거 그때 당시에 어땠습니까? 만세를 불러야 하는데 만세를 부르려다가 이해찬이 딱 손을 들고 이낙연이 손을 드니까 잠잠했죠. 그래서 이 댓글에서도 수백 개의 댓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하,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 시나리오가 유출됐나 보네요. 부정선거가 확실하네요. 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자, 드디어 부천 선관위가 터졌습니다. 기표한 투표 용지 5만여 매. 선관위 국장실 보관. CCTV도 가려놨다. 부천 선관위 사무국장실에서 500매씩 넣은 박스들 발견. 현장 CCTV 종이에 덮여 감시 불능. 들꽃 마땅찮다라고 변명들로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대 대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외 사전투표 용지를 CCTV가 가려진 사무실에 보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국민의힘 부천 4개 당협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음재, 서영석, 최환식 당협위원장과 광내경 시위원 등 12명은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방문한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실에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사무국장실에는 지난 4일, 5일 진행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5만 여부가 500매씩 플라스틱 박스 안에 빼곡이 쌓여 있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왜 사무국장실에 있느냐라며 따져 물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들은 해당 우편물은 부천 지역 외 유권자들이 투표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라며 분류하기 전에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어 사무국장실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선관위 사무국장실에서 황당한 장면을 또 목격했다. 사전투표 우편물이 보관된 사무국장실 CCTV가 종이에 가려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CCTV가 종이로 가려진 이유를 선대위 관계자들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들은 사무국장실이 전에는 회의실로 사용됐고 회의 참가자들이 CCTV에 촬영되는 것을 꺼려 종이로 가렸고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 176조에 따르면 사전투표, 거서투표, 선상투표에서 접수한 우편물은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회 참여하에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보관해야 한다. 또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 계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법에는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사전투표 우편물이 보관할 수는 있지만 CCTV가 종이로 가려진 곳에 보관한 곳은 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음재 국민의힘 부천갑 당협위원장은 부정선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에게 항의 방문을 한 상황에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장면을 목격했다며 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돼야 할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허술하게 관리된 만큼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깊숙이 개입됐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은 우편투표함에 넣기 전 정당 추천위원회에 참여하에 우편물을 투표함에 투입한 뒤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며 사무국장실에 보관된 우편물은 우편 투표함에 넣기 전이라 CCTV가 없는 곳에 보관되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했다며 사실상 발뺌을 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들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하고 국민의힘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황교안 전 대표가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3월 9일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오늘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왜 무효 확인 소송일까요? 지난 3월 4일과 5일에 실시되었던 사전투표에서 그 결과를 전부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전투표지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코드로 기재하지 않고 QR코드를 인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불법 투표지를 뻐젓이 사용한 사전투표는 전부 무효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158조 제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에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 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전투표에서 사용한 투표지는 위의 법률에 위반한 비정규 투표지로서 이를 사용한 사전투표는 전부 무효입니다. 둘째, 사전투표에서 나온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이루 말할 수도 없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은평구 신사 1동 확진자 사전투표 시 제공되는 투표 봉투 안에서 이미 1번 이재명 후보가 기표되어 있는 투표용지가 4장이나 나오는 등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가 추가 투입된 사례들이 여러 투표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표 사례, 가짜 증복 투표 사례, 봉인지 훼손 사례, 확진자 투표 시 직접 선거 위반 사례, CCTV 작동 정지 사례, 확진자 투표지 관리 불법 부당 사례, 투표지 신원 확인을 하지 않은 사례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볼 때 한 문제라도 컨닝을 하면 퇴장당할 뿐 아니라 그 시험 자체를 0점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나라를 향후 5년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중차대한 대통령 선거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불법이 자행되어야 부정선거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셋째,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결정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정되기 이전인 지금 미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선거 무효 소송을 통해
위법 사실들을 입증해 나가겠습니다. 대법원은 139건이나 제기되었던 지난 4.15 총선 선거 무효 소송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단 한 건의 소송도 제대로 판결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하며 지금까지 질질 끌어왔습니다. 대법원이 아니라 무법원입니다. 이번에는 제발 법대로 진행하기 바랍니다. 투표일은 4월 9일이지만 대통령 취임일은 5월 9일이니 진실을 밝힐 시간은 충분합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그 시작부터 명확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대법원이 국민의 준엄한 뜻을 깔아 뭉개고 덮고 가려 한다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국민적 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자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참과 거짓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황교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